안녕하십니까. 생생수학 천사훈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서 평행이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미리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문제 풀 때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죠. 함수 fx는 이제 x가 1이 아닐 땐 x제곱이고 x가 1일 땐 2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거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이제 보기가 이제 3개가 나왔죠. 아주 전형적인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생각해 보죠. 요거 일단 fx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자주 그리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그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시험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2차 함수가 될 텐데, 자, y는 x제곱 이런 애예요. 그리고 이제 1일 때 문제인데, 이제 1일 때 원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일 때 1이야. 근데 여기가 구멍 뚫려 있다 이런 소리고, 이때 함수값이 2야.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올라가서 여기 찍혀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는, 자, 다시 이 문제를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다면 x가 1이 아니면 얘는 그냥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다항함수는 일단 고민할 게 별로 없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금방 풀려요. 1 주변에서 1 마이너스로 가냐 1 플러스로 가느냐, 요거를 각각 조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 다항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같게 됩니다. 인정? 자, 두 번째 보기인데요. 자, 함수 gx는 x-알파, 즉 fx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래서 평행 이동시켜서 연속이 되도록,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평행 이동한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함수의 함수의 원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 시켜도 얘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불연속점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평행 이동을 했다고 쳐도요, 원함수로 고쳐서 푸는 게 편할 때가 많다. 그거 어떻게 해? 역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원함수로 고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이 문제는 단순한 질문이고 좀 복잡한 문제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환을 해봅시다. x-알파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x가 뭐가 돼요? t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gx는 fx-알파에서 얘가 t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얘는 ft가 되죠. 자, 요거에다가 다시 t에다가 x를 대입해도 됩니다. 얘가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결국 얘랑 같은 의미가 된다. 요것도 평행이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런 스타일이 얘야.
그러면 얘가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이 상태의 그래프가 유지된다. 즉 불연속점이 있는 이 그래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언제나 이런 점이 생깁니다. 이해가시겠죠? 또는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gx라는 애를 따로 구하시면 x-알파, 즉 x-알파의 제곱, 이때 x는 뭐가 아닌 거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1 플러스 알파가 아닐 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는 여기도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x가 1 플러스 알파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봐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 얘기는 아주 자주 묻는 문제고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평이든 가릴 거 없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얘가 x =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앞에 x-1을 곱했어. 그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봅시다. 자, 앞에 곱해진 함수가 x-1인데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여기 1일 때 0인 이런 직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앞에 썸머리 강의에서 함수의 극한 이제 쭉 한번 썸머리 했잖아요. 그 여기서 봐. 여기가 이렇게 돼요. 지금 x = 1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 = 1이 아닌 건 다항함수잖아. 다. 얘도 다항함수, 얘도 다항함수. 그래서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다. 즉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fx 곱하기 gx, 얘가 hx가 되는 거잖아. 요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다항함수잖아요. 얘가 이제 x제곱. 물론 x가 1이 아닐 때. 그 다음 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선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x = 1에서만 여기서만 조사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가 함수값이 달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상태죠.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와 f1 값이 같지 않은 거죠. 지금 요 상태인데 얘가 0이야. 함수값이, 즉 g1이 0이에요. g1은 이렇게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0에다가 지금 곱하기니까 만약에 좌극한, 여기 좌극한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것은 요 밑으로 올라가니까 1 마이너스죠.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예, 요걸 곱해도 0이고요. 우극한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렇게 내려와. 요렇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1 플러스죠. 네, 그래서 얘랑 곱해도 0, 얘랑 곱해도 0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2예요. 네, 2. 그런데 0하고 곱해야 되잖아. 그치? 얘랑 곱하는 거니까 0 곱하기 2 해서 얘도 0이죠. 그래서 여기가 값이 3개 다 다르더라도 어차피 0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얘네 셋이 다 같게 됩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태가 되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곱하기 fx, 즉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x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요거 1로 가까이 갈 때는 뭐의 수렴에? 0의 수렴하고 g0, 여기 g1이죠. g1 f1, 요거는 g1이 0이고
F1은 2야.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의 어떤 이 느낌, 요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요게 된다 그러면, 자, 불연속점일 때 곱해지는 곱해지는 함수의 함수값이 0일 때는 요 부분에서 다시 연속함수가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서머리 강의 시간에서 수능 기출문제 풀어드렸죠. 거기서 선생님이 G1x, G2x, G3x 하고 나서 G4x 해갖고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셨나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한 것은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이 원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x라는 애가 x = 1에서 불연속인데 요 놈, 곱해지는 놈, 요 놈이 1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 곱하기 불연속, 이런 형태, 0 곱하기 불연속점. 네, 요런 느낌이죠. 네,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거는 연속함수가 된다. 그리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값이다. 기본적으로 걔는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네, 그냥 같은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계산을 좀 더 빨리, 생각을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